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47페이지 보면 오행의 성격, 그러니까 오행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목이죠. 목은 계절은 봄입니다. 봄. 나무죠. 나무 이 외에도 자라나는 것은 다 목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서 머리카락, 손톱 다 목입니다. 자라나니까 크니까 다 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리는 동쪽이에요. 색깔은 나무 색깔 계산하면 빠르겠죠? 청색 이렇습니다. 그리고 천문에서는 목은 우레 바람입니다. 우레와 바람. 그러니까 천둥 번개와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오장으로서는 간과 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사주에서 마르든가 불이 너무 많아 마르든가 금이 많아 흙을 받게 되면 간이나 담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학을 하면서 신기한 것이 질병 문제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간이나 담입니다. 그래서 목이 화가 많으면 말라 죽겠죠. 그 다음에 금이 많으면 어때요? 극을 받아가지고 부서지겠죠. 물이 많으면 뜨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간에 문제가 생겨요. 담하고 간에 거기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눈이 안 좋아져요. 눈도 이제 오관으로 우리가 눈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목은 위로만 자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직이라고 해요. 바로 자란다. 한없이 위로 크려고 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창조, 문명으로 봅니다. 문명으로 보는데 이 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너무 한없이 자라면은 과수원에 나무를 기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잘라줘야 되죠. 또 너무 많아가지고 가득 우거지면 어떻게 돼요? 또 비워내야 되죠. 가지치기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의 성격은 이제 인이라 그래서 측은지심, 외롭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싶다. 상대편 의견을 이해한다는 이심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목은 종족 번식의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윤회를 거듭한다. 생로병사의 윤회를 거듭한다. 목은 태어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목인 이유다. 자라는 것이 움직이는 게 목인 이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은 생목과 사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로 구분을 한다. 얘기입니다. 생목은 가꾸어 써야 돼요. 그죠? 이렇게 걸음 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서 또 가지치기 하고 가꾸어 써야 되고. 사목은 다듬어 써야 됩니다. 죽은 나무는 갖다가 그걸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는 책상으로 나고 걸상으로 나고 집을 짓는 목재로 쓰려고 그러면은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은 재생목이다. 다시 살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양제, 가구, 기물 등으로 만들어서 재생을 한다. 근데 화를 보면은 꽃이 피고 생목은 나무의 꽃은 화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금을 보면은 서리를 만든다.
단 여름나무는 마를까 염려되니 수가 좋고 가을나무는 금왕지절로 화로 재련하는 게 좋다. 가을의 나무는 금이 너무 왕하니까 어떻게 나무를 심하게 그걸 할까봐 화로다가 재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제화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사목은 화를 보면 어때요? 탈까봐 염려되고 그물을 보면 도끼나 톱칼로 다듬는 격이다. 죽은 나무는 도끼나 낫이나 톱칼로 다듬어서 재생한다 이 뜻입니다. 단 여름 사목은 불쏘시개가 될 염려가 있다. 목금 디탄이라 그래. 탈 염려가 있다. 불을 타버릴 염려가 있다. 가을 나무는 금이 왕해서 상할까 염려가 되니 화의 재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 목은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은 화가 필요하다. 왜? 봄의 나무는 태양을 봐야 잎이 돋고 꽃을 피울 수가 있죠. 여름 나무는 또 태양을 봐야 꽃이 만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름 나무에는 화는 이미 갖춰져 있다. 그죠? 왜? 4월 5일에는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벌써 불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래서 불이 더 들어오는 걸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을 나무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나무가 상할까 염려가 된다. 우리가 도끼로 다듬는 것도 알맞게 필요한 만큼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톱밥처럼 다 쓸어버리면 전체는 못 쓰게 된다. 금이 너무 왕하면 부서져서. 그래서 화로다가 막아줘야 된다. 재련. 화극금으로 막아서 어느 정도 다스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겨울나무는 어떨까요? 추우니까 일단 땅이 녹고 얼음이 녹아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나무도 화가 꼭 필요하다. 나무는 화가 꼭 필요하다. 단 여름나무는 물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화가 필요할 만큼 있다 이 얘기예요. 벌써 여름이니까 화가 왕한 뜨거운 계절이니까 필요할 만큼 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는 사방이 꽁꽁 얼어 있으니까 반드시 호수를 녹이든 계곡물을 녹이든 눈밭을 녹이든 녹여야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화로 잎을 내게 하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연들게 하고 겨울에는 땅을 녹여주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자 봄에 태어난 목은 뭘까요? 개나리 진달래 꽃이다. 그죠? 봄에. 그럼 한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장미꽃이다. 네.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나무는 무슨 꽃? 코스모스 들국화. 그런데 봄, 여름에 태어난 꽃에는 벌과 나비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가을 국화, 코스모스는 벌과 나비가 찾아오던가요, 안 찾아오던가요? 물론 찾아오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을 붙여준다든가 숲꽃 가루를 암컷을 갖다 발라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가 꿀 빨아먹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꽃은 피기는 피는데 국화꽃 코스모스니까 오라는 벌나비 보다가 누가 더 벌나비가 오더라도 내 꿀 빼먹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풍뎅이가 오니까 되는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뭘까요? 온실꽃이잖아요. 겨울에 태어나는 온실꽃이에요. 그래서 꽃인데, 그럼 온실꽃도 태양을 봐야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이걸 음양으로 나눠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목은 해에서 생해서 태어나서 묘에서 왕하고 위에서 묘에 되나 무덤에 되나.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해에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가을에 안 나타나지만 내년을 준비해서 벌써 땅속에서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년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때는 겉으로 나타나서 이제 모광기절이니까 한참 자라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뜨거우니까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목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 고, 묘, 그죠? 이런 식으로 생과 살을 같이 한다. 그래서 목은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윤회 얘기 들어봤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근데 그것도 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윤회라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벌써 태어나서 숨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여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목은 또 신에서 절납니다. 끝을 끝납니다. 끝나는 이유가 우리가 처서가 되면은 식물이 더 이상 안 자란다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벌초도 처소가 지나면 산소벌초 해도 된다. 풀이 더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포태법이라는 걸 배울 적에 쉽게 얘기해서 모형의 생로병사를 배울 적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는 어떤 나무고 살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궁금하죠? 우선 생목입니다. 생목. 요거는 거기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갑술, 의해, 병인, 정묘, 갑재물사, 이것이 생목이에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유가 술해는 동인데 술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죠. 양이니까. 우리 안 선생님은 포태법 배워서 알잖아요. 포태 양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거고, 해는 드디어 세상 밖에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서는 나타났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제 형체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인 정묘는 목의 고향이에요. 목의 고향. 봄에는 목이니까 목의 고향이에요.
갑진을사는 우리가 이때는 3월, 4월 달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꽃이 망가라죠. 꽃이 피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나무. 그리고 그건 사복, 죽은 나무는 이건 사복, 죽은 나무. 갑자기 죽은 한겨울이니까 잎이 없죠. 모든 향기가 땅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죽은 나무라고. 가로 일미는 한여름이니까 나무가 말랐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에서 죽어서 위에 무덤으로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은 나무. 갑생 의주는 뿌리가 잘렸으니 죽은 나무. 뿌리가 잘렸어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쳐서 얘기했는데 더 이상 못 자라니까 죽은 나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모 요건 3개, 사목도 3개. 자, 우리가 육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뭔 얘기인가 하면은 천간 열자가 전부 6개씩이에요. 그럼 6개마다 힘이 다 달라요. 6개마다. 여기도 지금 뭐예요? 갑이 하나, 그렇죠? 둘, 셋, 넷이죠. 네, 그래서 육갑이야. 6개지,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육갑이 뭐 하나 빠졌나? 갑진을사. 5개만.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뭐 하나 빠졌어? 이거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어요. 아이고, 죄송.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갑인. 을묘. 이러면 6개입니다. 안 맞아요. 갑인, 을묘. 네. 6개 다 육갑인데 6개가 힘이 다 달라. 다음에 을도 6개가 나오는데 힘이 다 달라. 병도 6개가 힘이 다 달라. 그 다음에 정도 6개가 힘이 다 다른데 일시각자가 다 힘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차사히 서서히 익혀가도록 하자. 그래서 죽은 나무, 산나무. 그러면 이 나무는 어때요? 근데 나무는 화가 없으면 뭐냐?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럼 열매 못 맺죠? 금이 있다고 해도 금이 이제 나무에 열매인데 가으니까 쭉쟁이야. 꽃이 없으니까. 없이 피었으니까. 그래서 화를 봐야 된다. 그 사목에는 화가 있으면은 후루 8년내가 있다. 그런데 화가 그렇다고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데 있더라도 요건 가까이 있으면 좋고 요건 좀 떨어져 있어야 좋다. 필요하면 오행이 다 필요한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목이라도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말라 죽죠. 불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말라 죽잖아. 물이 없으니까. 남아 죽죠. 또 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배려서 없어지겠죠. 사하죠. 잘려서 쪼가리 나서. 그래서 다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목이 너무 많으면 숲이 우거진 거니까 금으로 가지를 쳐줘야겠죠. 그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줘야 되고. 다음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